자, 저희 클래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뭐 객체를 한다고 하면서 리스트도 하고 뭐 했었죠. 근데 클래스도 약간 그런 거죠.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중 하나입니다. 얘도 뭐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종인 거죠. 자, 클래스가 뭔지 알아보기 전에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러면 객체는 뭘까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자바 또는 파이썬 같은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객체가 뭔지 모르면 조금 힘든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구글에 한번 OOP라고 검색해 보실래요? OOP.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조금 보시면 어려운 말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 그냥 한마디로 객체 지향 언어를 말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 어려운 거죠. 여태 뭐 상실 객체로 존재하는 거 하나 독립된 무언가를 의미한다 뭐 이런 거. 이게 객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알고 있으시면 좋고요.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도 이게 들어와요. 그때 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이 미리 알고 가면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배우면서 마주쳤을 때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객체가 뭐냐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말할게요. 자, 좀 철학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봐주세요. 일단 객체를 함에 있어서 먼저 실체는 뭐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 저도 실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실체겠죠. 그러면 실체는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실체고요. 주체는요. 이게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주체죠. 이렇게. 실체가 자신을 부를 때를 주체라고 하죠. 저는 저에 있어서 주체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주체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여러분도 실체인 거죠. 자, 여기에 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제가 거울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주체죠. 그리고 동시에 실체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울로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실체를 본다면 얘는 객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 객이 손님 객자를 써요. 한자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실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저는 객체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텐 객체예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객체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주체가 다른 실체를 바라볼 때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 중에서 전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실체인가요?
실제로 존재한다기에는 너무 데이터적인 거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도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객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이런 전사라는 캐릭터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전사는요, 머리가 검은색이고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하진 않지만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 사실 뭐 이 녀석을 자세히 떠올려 보면은 뭐 이 캐릭터의 신발 색깔, 액세서리 이런 거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할 때는 그게 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것만 뽑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하던 실체이던 이 녀석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적어볼까요? 이건 안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전사. 자, 뒤에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뭐 마법사, 공수, 자동차, 또 뭐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다 뭐다? 오브젝트라는 거죠. 오브젝트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 다 객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로 뭔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표현하는 도구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얘네들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현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상일 수도 있고요. 개념일 수도 있죠. 지금 이런 거 있죠. 얘네들 돌아다니는 애들 이런 것도 다 객체예요. 이 버튼 객체예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적어드릴게요.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클래스다. 프로그래밍 방법인 거죠. 그게 바로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객체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OOP. 이렇게. 참고로 우리 그 C 언어 있죠? C 언어는 객체 지향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OOP를 섞으면 그게 바로 C++이 돼요. 이렇게.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문법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는지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개념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차피 링크랑 이런 클래스 관련 링크랑 영상 다 올라가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이 OOP 개념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개념 같은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속성, 하나는 능력.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뭐 전사, 마법사, 궁수, 자동차, 비행기 뭐 이런 거. 이런 녀석들을 속성이나 능력으로 뭐 다른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속성 한번 볼게요. 속성은
애트리뷰트. 그 다음 이 기능은요, 능력 또는 기능은요, 메소드라고 합니다. 속성은 어트리뷰트고요, 기능은 메소드예요. 메소드. 이 두 가지는요, 꼭 구별을 해서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 또는 객체에는 속성과 능력이 있다 또는 기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전사 클래스를 한번 만든다고 해볼게요. 전사 클래스. 전사 클래스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전사에 뭐 속성이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얘도 객체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전사가 있고요, 뭐 머리 색깔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뭐 방어구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칼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자, 지금 방금 한 거 있죠, 이런 거 머리색, 방어구, 뭐 이런 무기, 이런 것들은 속성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 뭐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죠, 공격하다 또는 방어하다, 이런 것들을 바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능.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온 게 있죠. 바로 속성은 명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또는 기능은 뭐다? 공격하다, 방어하다 처럼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수할 때도 했었어요. 명사적인 건 변수고요, 동사적인 건 함수로 쓰이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사 클래스에는요, 뭐 예를 들어서 체력, 만화, 공격력, 이런 것들은요 속성이고요, 또는 공격하다, 방어하다, 얘네들은 메서드입니다. 메소드라고 하고요,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뭐 발음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똑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폴더라고 보셔도 됩니다. 폴더. 우리 왜 이런 폴더 있잖아요. 이런 폴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전사라는 폴더에 체력, 만화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전사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는 파일 이런 게 있겠죠. 체력 또는 만화 이런 게 있는데 얘네는 값을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상한 건, 자, 공격하다. 이 공격하다는요 값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값을 저장하는 건가요? 공격하다에는? 그쵸? 뭔가 이상하죠? 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exe 파일이라고 하죠. exe 파일. 실행 파일인 거죠. 실행 파일. 체력을 실행하다, 만화를 실행하다. 이거는 뭔가 어색하죠? 이상하죠? 근데 공격하다를 실행하다. 이거는 뭔가 말이 되죠.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얘네는 어트리뷰트고요.
자, 공격하다. 얘는 실행하는 녀석이죠. 이거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변수, 함수처럼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바로 한 번에 묶어주는 녀석이 객체다.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쓴다. 범위가 상상되시나요? 자, 그냥 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클래스니까 앞에 클래스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 제가 뭐 클래스 person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쓰냐 이런 식으로 쓰냐 다릅니다. 이렇게 앞에를 띄워주셔야지 이 클래스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def 아시죠? 함수 만드는 거 define 정의하다. 여기서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그 다음 규칙이 있어요. 이름을 짓고 헬로라고 할게요. 그 다음 반드시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규칙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이거는 어떠한 논리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래스 이름 짓는 거 뭐 변수랑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하세요. 이게 관례예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그리고 메서드는 함수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는데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셀프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줄은 당연히 이 콜론이 나왔기 때문에 한 칸 더 띄워야겠죠.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필수예요. 필수. 이거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라도 안 맞춰주시면 파이썬에서는 바로 오류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서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항상 셀프를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매개 변수 자리에는.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근데 뭐죠? 지금 실행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부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클래스를 단순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냐? 자, 사용하는 방법.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사용을 하려면 자, 여러분 이건 뭐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뭐죠? 그쵸? 얘는 뭐죠? 그쵸? 변수예요, 변수. 사용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러한 변수는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겠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person으로 진이라는 변수를 만든 겁니다. 그럼 진은 뭐가 되냐? 여기서 진은
펄스는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만들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스는 여러분이 설계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설계도를 보고서 얘를 만든 거예요. 진이라는 사람을. 사람 한 명 만든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능력은 이 안에서 정의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person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안에 또 헬로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작게 진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진. 자, person 하고 이렇게 소괄호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만들어집니다. 리모컨. 이 리모컨을 바로 이 진한테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객체랑 변수랑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리고 또 객체는 크기가 커서 이 변수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리모컨 보내주기, 리모컨 넣어주기, 복사해주기, 이런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크기가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모컨을 복사를 해서 얘한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리모컨이다? 바로 얘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다. 이렇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person 리모컨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런 게 가능하죠. G는 받은 리모컨을 가지고 뭐가 가능해지냐? 헬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메서드 호출 방법이에요. 지금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있죠? 그쵸? 메서드 호출은 클래스가 아니라 해당 인스턴스 변수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로 호출한 메서드를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데, 어려우면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인사하는 기능을 넣어서 뭐 실행까지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좀 알면 좋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A는 뭐 int 10 넣고 print A 뭐 이런 거죠. 이거 실행하면 10 나오죠? 이렇게. 사실 여기 있는 int 이런 것도 클래스예요. 함수가 아닙니다. 원래는 클래스가 맞아요. 엄밀히 말하자면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리스트 렌지 10 print b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클래스예요. 우리가 리스트를 쓸 때, 자,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다? 클래스의 축약형 단축 표현일 뿐입니다. 근데 너무 자주 쓰니까 그냥 중괄호, 대괄호 해서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리스트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리스트 해서 뭐 b.append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append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금 실행해보면 0부터 9까지 분명 넣었는데 나중에 20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저는 append라는 걸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능인 거예요. 리스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서드를 바로 append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 헬로 했던 것처럼. 사실 보면은 어때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모양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뭘 넘기고 있다? 인자를 넘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인자는 나중에 리스트 안에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죠?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 쓰고 있었다. 이제는 좀 보이시나요? 이런 게? 근데 이런 클래스 person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파이썬은 사람 클래스가 없으니까 리스트랑 다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능을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파이썬에서 갖다 쓰는 거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다? 아무튼 리스트도 클래스고 클래스 안에 있는 능력을 쓰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얘네는 따로 뺍시다. 컨트롤 MD 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print type B print type B 다음 C X는 1 Y는 print type C. 자, 제가 여기서 타입이라는 걸 썼는데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보통은 이 A를 그냥 출력을 했다면 10이 나오겠죠. 근데 이 앞에 타입이 붙으면 이 녀석의 타입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int는 int다, 이거는 리스트다, 이거는 딕셔너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타입을 알아낼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print 타입 진 이라고 하면은 얘는 person 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어떤 클래스로 만들었는지, 어떤 클래스를 연결을 했는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라고 했는데 클래스를 진으로 만들겠다. 뭔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인스턴스랑 객체는 같은 걸 뜻합니다. 헷갈리시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객체를 지칭할 때 얘는 객체이고요. 오브젝트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인스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 지어서 지칭할 때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리스트 AG B 20.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자, A B는 객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A B는 그런 거죠. 리스트 A 클래스 인스턴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A, B를 따로 말하려면 얘네는 객체이고요. A, B는 리스트다 라고 하면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제 객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객체이고요. 객체다. 그 다음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리스트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A, B를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인스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당연히 헷갈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뭐 그럼 객체나 인스턴스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클래스 person. 자, 여기서 아무것도 안 쓰면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썼냐? 근데 뭔가 나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쓰고 싶어 라고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빈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바로 패스입니다. 패스. 클래스는 만들고 싶은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적고 싶다 하면은 패스를 쓰셔도 돼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얘를 따로 뺍시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메서드를 2개를 만들 수 있다 했죠. 2개도 되고 3개도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f hi self 점 자, 제가 지금 클래스 person는 만들고 hello라는 기능을 만들고 기능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hi라고. 그리고 이 hi 안에서는 self.hello라고 해서 hello를 호출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진으로
아니 person으로 G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 hello가 아니라 hi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건 지울게요. hi라고 했는데 이 hello가 출력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hi만 호출을 해도 hello가 출력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 이게 person,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바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new,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인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이 new가 생략되고요, 이 person만 씀으로써 이게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아무튼 이게 지금 객체 하나 만들겠다 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 구조가 뭔가 이상하죠? 지금 G는 변수고요, 얘는 person 객체예요. 그러니까 person 클래스로 만든 person 객체라는 거죠.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겠네요. 여기까지는 진. 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 안에 리모컨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여기에 hi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hi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진이 누르는 버튼이 지금 뭐죠? 진. 여기서 이 점 어쩌고 하는 거는 버튼을 누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버튼?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겠다. 근데 지금 얘가 이걸 눌렀죠? 이렇게. 근데 이걸 눌렀더니 뭐다? 이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여기는 정말 프린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프린트가 있잖아요. hi가 hello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self 점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 self 점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self가 바로 이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의 이름이, 여기 이 리모컨의 이름이 바로 셀프예요. 셀프. 내 안에 있는 리모컨 눌러서 내가 접근하겠다 라는 거죠. hi가 셀프 리모컨을 통해서 얘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메서드가 다른 메서드를 부르고 싶을 때 이 셀프 리모컨을 쓰면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아직 어려운가요? 초반이니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그려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닙니다. 시각화를 하면은 좀 더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코드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면 딱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일단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